안녕하세요 여러분, 닥터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논문 투고하고 나서 논문 수정 과정을 진행할 때 가지면 좋은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며칠 전에 스레드에 글을 올렸는데 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? 대학원생 분들이나 아니면 또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제 많은 공감을 해주셨어요. 근데 이거는, 이 주제는 사실 연차가 오래된 교수님들도 많이 공감해 하실 얘기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박사 시절에도 그렇고 뭐 교수가 돼서도 그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시니어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비슷한 내용의 조언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. 진짜 뭐 논문을 쓰는 과정은 정말 인고의 과정이죠.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뱃속으로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제 베이비나 마찬가지예요. 이 논문이라는 것은 제가 뭐 탄생시키는 거죠. 처음부터 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 좀 궁금한데 싶어서 이제 연구 설계를 전반적으로 하고 또 연구 분석을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또 그 학계를 벗어나서 그 아이디어들을 차용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좀 더 많은 프랙티셔너들이 그 자신의 일을 하는데 좀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연구를 하는 일이 창의적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A to G까지 내가 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제 베이비나 마찬가지죠. 특히 뭐 여러분들 대학원생이시라면은 박사 논문 쓰는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부터 이제 막 다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하잖아요. 엄청나게 또 오랜 시간을 노력을 쏟아서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정말 소중한 내 베이비나 다름이 없죠. 논문이라는 건 그런 연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논문을 저널에 내고 투고를 하고 또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리뷰어들의 리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이제 에디터한테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이메일을 받아보면 되게 할시한 크리틱이 있다. 그랬을 때 진짜 제 마음은 무너지죠. 그럴 것이 진짜 제 아이가 어디 가서 욕을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. 진짜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그렇게 멘탈이 좀 무너지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좌절을 해요. 리뷰어들의 할시한 코멘트를 읽어나가면서 내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를 정말 많이 알게 되죠. 이런 감정도 있구나, 저런 감정도 있구나, 내가 이렇게 화가 날 수 있구나, 뭐 이런 것까지도 보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아주 소중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. 네, 사실 이 경험이 많이 없으면요,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경험이 없으면 이게 잘못하면 또 이렇게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난 도대체 누구인가, 여긴 어디인가, 난 도대체 왜 여기서 박사 공부를 하는 건가, 나는 박사를 하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, 뭐 이렇게까지 가고 내가 이거 교수라면은 이걸 평생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, 정말 싫다. 안 그래도 스튜던트 이밸루에이션에서 할시 코멘트 받는 것도 힘든데
리뷰어들한테도 할시한 코멘트 받고 도대체 나는 뭘 잘할 수 있나? 이렇게 감정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. 그게 문제인 거죠, 그게.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딥 디프레션에 빠지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며칠은 아무것도 못해요. 되게 비생산적으로, 시간을 보내게 되고, 그래봤자 이제 나만 손해인 거지. 근데, 그렇게 될 수가 있고, 이게 항상 이게 반복입니다. 이 하나의 어떤, 이력서에 넣을 어떤 연구 실적을 하나 뽑기 위해서 또 이런 과정들을 또, 뭐 운 좋으면 마이너 리비전 받을 수도 있는데, 또 이제 워낙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리뷰어들이 내 논문을 보니까 한 편당 보통 2-3명이 보잖아요. 보통 3명이 보죠. 정 리뷰어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2명이 보지만. 그렇기 때문에 막 이 사람 또 얘기하는 거랑 저 사람 얘기하는 거랑 또 상충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. 리뷰어 1이랑 리뷰어 2가 뭐 같은 포인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서로 다르게 고치라 그래. 뭐 그런 경우도 되게 어노잉한 경우고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중에는 이제 한 방법을 선택하면 또 길게 또 써야 돼. 왜 내가 이 방법이 더 맞는 것 같은지. 왜냐면 리뷰어 1이 화낼 수 있잖아. 만약에 리뷰어 2의 말만 들어서 바꾸면요.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되게 어려운 과정인 건 맞습니다. 이럴 때 내가 이 딥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고 내 멘탈을 부여잡으면서 나의 자존감, 학자로서의 또 자존감도 챙겨 나가면서 아래날에 임하는 저만의 어떤 그런 만트라라고 할까요?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공유를 해보고 혹시나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는 이게 참 어려워요. 내가 직접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 싫은 거야. 꼭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요.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. 내가 아이에게 내 자신을 투영하는 그런 거. 그러니까 논문도 마찬가지예요. 논문 아까 내 베이비라 그랬잖아요. 논문도 마찬가지야. 그래서 이 논문을 바라보는 리뷰어의 시선을 체크할 때 절대 나를 이 논문과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. 영어로 얘기하자면 don't take it personally.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내 논문을 비판하는 거지 나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디스턴싱을 가져야 돼.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내 논문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설정한 질문부터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논문의 특정 부분이 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논문은 비판하는 거고 논문이 더 잘 다른 리더들에게 이해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코멘트를 할시하게 남기는 거지 인간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. 요거에 대해서 먼저 명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리뷰어가 아무리 진짜 몇 개 이제 코멘트 준 거 읽어봤는데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래도 사실 그 코멘트들 중에서는 분명 내가 어셉해서 이제 배워나갈 포인트들은 있는 거예요. 처음엔 되게 화가 나요. 일단 처음에는 그 리뷰어들의 코멘트를 보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분노예요. 분노. 하지만 일단 분노가 났을 때 덮어요. 컴퓨터에 넣고 그리고 뭐 K-드라마라든지 뭘 하나 봐요. 일단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봐봐요. 그러면 또 다르게 느껴져요. 좀 다르게 느껴져. 이 사람 말이 영 틀린 건 아니네. 약간 요런 정도로 화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? 묽어진다고 해야 되나? 그 농도가 화의 농도가 묽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돼요. 그러면서 이 사람 좀 더 이렇게 승화시키면 이 사람 나한테 이런 코멘트를 줬네? 이거 진짜 고마운데? 왜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멘트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면 훨씬 내 논문이 좀 좋아지겠다.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나를 발견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. 그리고 사실 논문을 나는 이거를 계속 밤낮으로 연구하고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.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요. 이 생각의 흐름을. 이 논문이 글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읽어 나가면 무슨 말인지 그냥 다 알아. 너무 쉽고
꼭 리더블하고 되게 explicit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사람이니까. 사실 그렇지만 이 논문이 퍼블리시 됐다고 하더라도 내 논문을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찾는 리더들은 나만큼 이 논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는 않거든요. 같은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내 논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기 때문에 내 논문을 검색해서 열어보고 읽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리뷰어들의 코멘트가 그런 것들을 또 대표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 좋은 거죠. 아, 이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3자 입장에서는 또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뭔가 이걸 좀 더 클래리파이 해야겠다. 뭘 좀 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야겠다. 요렇게 레슨 포인트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. 세 번째는 우리가 특히나 이제 논문을 퍼블리시해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클 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리뷰어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내 논문에 어드레스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반영하려고 하는 거.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막 연구 방법도 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데이터 애널리시스 방법도 뭐 저렇게 하라 그러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원했던 그런 논문이 아닌 거죠. 결국은 나는 막 이걸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돼, 이게 아닌데, 이게 내가 생각하려고 했던 논문의 방향이 아닌데,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게 산으로 갑니다. 산으로 가고 또 이 좌절을 하게 되고 디프레션의 늪은 깊어지게 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코멘트들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의 자세는 뭐냐면, 이 리뷰어들이 나의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건 맞지만 내가 연구한 이 토픽에 대해서 전문가는 나다.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. 저예요, 저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말이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논문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좀 방해가 된다 싶으면 논리적으로 너의 서제스션은 고맙지만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뭐 모델링을 이렇게 해보면 어떻냐, 뭐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뭐 프레임워크를 뭐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건 어떻냐, 뭐 그건 그 사람이 서제스트 할 수는 있죠.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걸 결정하는 거, 내가 그거를 take it 할지 그냥 no, that's just your opinion 이러고 말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고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요. 그게 또 제가 가지는 중요한 마인드셋이라, 물론 뭐 근거를 들고 어쩔 때는 막 근거를 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어떤 설명을 만들어낼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귀찮은데 그냥 어드레스 하지 뭐 이럴 때도 많아요, 사실. 그런데 만약에 내 논문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,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랑 일치하지 않는다 싶으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해서 내가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려준다, 논리적으로.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되고, 또 하나는 막 이제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, 이것도 스레드에서 어떤 대학원생 분이 올리신 글 같아요. 이제 뭐 컨퍼런스에다가 이제 프로포절 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 프로포절을 거절했다 하면서 되게 화가 나셨더라고요.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높아 보이셨어요. 근데 정말 그게 이해가 가는 게 그럴 수 있어요. 왜냐면 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리뷰어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심지어 남긴 것 같은 글들을 나에게 공유하면서, 그래서 너는 이 학회에 참석할 권리가 없다, 발표자로 참석할 권리가 없다, 아니면 이 저널에 너의 논문은 실 자격이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죠. 더 스트레스 받아. 그러니까 뭔가 그 리뷰어가 나한테 얘기한 것들이 뼈 때리게 정말 다 하나하나 맞는 말이면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 제대로 읽은 것 같지도 않아.
이게. 왜냐면 저기 뒤에서 내가 얘기한 거를 이런 정보를 썼었어야지 하면서 뭐 이렇게 코멘트를 주고 그거를 근거로 내 논문을 실을 건지 안 실을 건지 결정을 했다? 이렇게 딱 촉이 오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면서 굉장히 멘탈이 털립니다. 그래봤자 나만 손해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. 그 리뷰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? 그 리뷰어들도 우리같이 아주 바쁜 연구자들 중에 한 명이다. 연구자들 중에 한 명이고 이 리뷰를 하면서 돈 한 푼 받지 않는 그냥 그런 리뷰어들이다. 단지 자기 이력서에다가 이런 분야에서 내가 리뷰어로 서비스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적기 위해서 없는 시간을 또 쪼개서 내 논문을 리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막 다 열심히 안 읽었을 수도 있다. 물론 당연히 열심히 읽어야지 이게 에티컬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. 한 사람의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실적인데,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면 내 거를 열심히 안 읽어보고 결정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embrace 하는 거예요.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러면 좀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. 그렇구나. 너가 시간이 없었구나. 그렇지 뭐.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. 그리고 5번째는 만약에 리뷰어가 정말 얼토당토하게 내 논문을 심하게 비난을 한다. 이거는 정말 너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. 내가 이렇게 딱 읽어보면 얘가 내 논문이 정말 개선되기를 바래서 좀 harsh하지만 이런 코멘트를 줬구나.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어디서 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나의 논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. 그냥 트래시라고 하면서. 그러면 그냥 저는 접습니다. 저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드레스 하려고 하지 않아요. 저는 거기서 그냥 접고 무브온 합니다. 바로 다른 저널로 가서 투고를 합니다. 절대 그 사람들이 그 논문에 대해서 막 트래시라고 쓰레기라고 비난했던 거를 내 생각 주머니에 담지 않아요. 왜냐면 그냥 쓰레기예요, 쓰레기. 그냥 버려. 이게 쉽지 않아요. 이런 마인드셋을 갖는 게 쉽지가 않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죠. 그래서 제가 이 5개의 5계명을 꼭 데스크탑에 다시 이렇게 띄워놓고 R&R을 시작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의 이런 어떤 마인드셋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, 여러분들의 멘탈 헬스를 지키는데 일조했기를 바라며, 이젠 또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가야 돼서요. 또 서머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.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